분사 구문 문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분사 문제는 출제율이 가장 높은데 결국 능동 수동이 헷갈려서 능동 수동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만 능동 수동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못 잡으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 분사편에서 특히나 예제를 통해서 능수동의 기준, 즉 분사 또는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 찾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 10번째. The material lets in 90% of ultraviolet rays from the sun 해놨죠. 자, 끝났네요. 주절이 앞에 있고 컴마 찍고 분사 구문이 뒤에 왔으니까 의미상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The material입니다. 그 물질. 요게 의미상 주어가 되고, 자, permitted 하면 물질이 허용된다는 거고, 그 물질이 permitting 하면 허락된다는 거죠. bathers 하면 원래 이제 목욕하다가 bath인데 여기서는 수영하다, 몇 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to stay outdoors, 그죠? 외부에 머무르도록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permit 목적어 to stay, to 부정사 구조의 오형식 기본 구조죠. 그러니까 능동의 permitting이 되겠죠. 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eing looked at 하면 자기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쳐다봄을 당하는 거죠. looking at 하면 쳐다보는 거고, 역시 주절이 뒤에 있죠. 의미상 주어는 I입니다. I. 내가 내 유년 시절을 회상해보면, 돌이켜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돌이켜보는 건지 돌이켜봄을 당하는 건지잖아요. 그죠? 즉 내가 스스로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니까 능동의 looking at 이죠. 예시 12번. 자, there are some important things to remember when 해놓고, 여기는 접속사만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주절이 앞에 있고 분사구문이 뒤로 간 유형이에요.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some, there 아니죠. 유도부사 there가 아니라 some important things입니다. 그죠? 그 다음 to remember 해놓고, giving 하면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given 하면 수동인데, 자, 여기서 헷갈리기 좋은 게 뭐냐면 important things가 중요한 것들이 어떠한 presentation,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설명? 그죠? 설명 아니면 발표 요런 뜻인데 요거를 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important things가 주절의 주어이긴 하지만 밑에 옆에 보면 설명에도 나와 있죠. 사실은 의미상 주어가 important things가 아니에요. 주절의 주어는 important things지만 의미상 주어는 you입니다. you. 근데 이 경우에 나나 너 또는 일반적인 사람이 주어일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분사구문인데,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달라서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 안 한 게 독립분사구문이에요. 그런데 생략해도 알아먹을 수 있을 때, 즉 나 또는 너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어여서 그냥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다르지만 생략해버리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비인칭 또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는 옆에 나온 설명대로 원래는 when you give인데 you를 그냥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giving으로 능동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예시 13번 마찬가지죠. 접속사 when 생략하지 않은 거고요. 이번에는 뒤에 주절이 나왔죠. His father가 주절의 주어입니다. 그럼 그의 아버지가, 이 문제는 여러분 몇 번 풀어보다 보면 asking, asked 하고 나오면 항상 대부분 주절이, 여기는 이제 물론 when 생략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긴 있는데 asking, asked 해놓고
쌀라쌀라쌀라 해놓고 주어가 said 또는 뭐 replied, answered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말하거나 대답하거나 대꾸하겠어?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해? 물음을 당한다. 즉 질문을 받아서 얘기하고 말하고 대꾸하고 대답하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어져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동이니까 asked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질문을 왜냐고 물음을 들었을 때, 즉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자기가 물어보고 말한 게 아니라 물어봄을 당했어. 즉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수동의 asked입니다. asked. 옆에 설명을 잠깐 볼까요? 이제 요걸 조심하라는 건데 우리가 항상 분사구문 풀 때 정형화하는 버릇을 좀 지양하라고 그랬어요. 정형화하는 버릇이라는 게 뭐냐면 ing, pp가 있을 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웬만하면 해석을 하거나 정석대로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익숙해지면 문제를 빨리 풀려다 보니까 ing, pp 선택지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따져보지도 않고 뭐라고 해버리기 쉬워?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겠구나. 그럼 목적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능동이겠구나 하고 ing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걸 주의하라는 거죠. 왜? 뒤에 명사가 있어도 pp가 올 수 있는 형식이 있잖아요. 뭐 사형식하고 오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식의 경우는 어차피 목적어가 두 개니까 하나가 의미상 주어나 주어로 가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구조여도 목적어가 하나 남아있는 경우고, 그 다음 오형식의 경우는 목적어가 주어나 의미상 주어로 가고 수동태가 됐는데 명사가 왜 남냐면 목적격 보어가 명사일 때. 그래서 명사가 있다고 무조건 ing라고 선택해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시 14번 with 독립분사구문입니다. with 독립분사구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 얘도 독립분사구문이니까 주절의 주어를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with 독립분사구문의 기본 구조가 with 목적어, 물론 우리는 지금 분사편 하고 있으니까 분사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분사 말고도 물론 전치사 구가 나올 때가 있고요. 또는 그냥 형용사나 형용사 구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일부 부사구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차치해 놓고, 그럼 요 분사의 의미상 주어를 따지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with 전치사의 목적어인 요 목적어가 분사의 능수동의 기준이고,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뭐예요? 요 목적어가 뭐였을 때요?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신체 부위가 나왔을 때죠. 신체 부위가 나왔을 때. 그죠? 그래서 내 기본 수업에서는 요 with 독립분사 구문에서 신체 부위가 나오면 다 뭐로 보라고 그랬어? pp로 보라고 그랬어요. 네? 기본 수업에서는. 왜냐면 이 신체 부위가 우리말로 하면 실제로 해석도 영장 문제 같은 경우도 해석마저도 능동으로 속으라고. 능동. 왜? 우리말은 능동이 익숙하니까. 우리말은 왠지 능동처럼 해석이 돼 있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눈을 감은 채니까 눈을 감은 거니까 능동 아닌가. 그런데 직역으로 가라고 그랬죠. 원래 with 독립분사 구문은 목적어를 뭐뭐 한 채로가 아니라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얘가 기준이니까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된 채로요. 이 팁을 하나 주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 버리면 되냐고 마음속으로 비동사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말이 됐냐 안 되냐로.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그녀는 음악을 들었다. 그녀의 눈을 감은 채로 하고 나오는데 그럼 선택지가 closing이냐 closed냐 하고 나오죠. 그럼 선택지에는 눈을 감은 채로 하니까 능동이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기준이니까 눈을 기준으로 눈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면 비동사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럼 her eyes closing이냐 her eyes closed냐로 따지는 거지. 뭐가 맞아? 그녀의 눈을 감은 채로지만 그녀의 눈 입장에서는 지가 스스로 감은 게 아니라 그녀가 그녀의 눈을 감았으니까 그녀의 눈은 그녀에 의해 감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losed야. 자, 요것도 근데 또 조심해야 하는 게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기본 수업에 얘기했는데
그럼 신체 부위가 나오면 무조건 다 PP 아니냐. 간혹가다 이제 몇 명씩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신체 부위가 나왔어도 ing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직까지는 경찰 기출 기준으로,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경찰이나 공무원 기출에서는 하나도 안 뺐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고2 또는 고3 수능 그 예문에서 뺐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공무원이나 기출, 경찰 기출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수능에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신체 부위 보고 다 PP로 또 적어버린단 말이야. 아까 목적어 나오면 명사, 목적어처럼 보이는 명사 나오면 ing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그냥 섣불리 판단해버리니까 위드 독립분사구문마저도 신체 부위 나오면 PP다! 라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적용되니까 기본 수업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 풀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 비동사 한번 넣어보세요. His body is trembling이냐 trembled냐 어떤 게 말이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눈도 감겨진 거니까 그의 몸도 떨린 지가 떤 게 아니라 떨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떨리는 건 지가 자기 몸을 떤 거예요. 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는 몸을 떠는 채로 밖에 서 있었다. 뭐 by cold 요 정도 해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 들어가도 돼요. 추위에 몸을 벌벌 떨며 밖에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몸이 떨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지가 떠는 거야? 비동사 넣어서 판단해봐요. 이것도 비동사 넣어서 판단하는 것도 애매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 잘 들어. PP처럼 수동 취급받을 때는 신체 부위가 주어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자율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조절을 당하는 거니까 PP야. 반면에 주어의 의지에 관계없이 또는 주어의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 신체 부위는 지가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주어의 의지에 의해 주먹을 쥐거나 눈을 감거나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하는 건 주어가 신체 부위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신체 부위 입장에서는 수동에 당하는 거니까. 반면에 주어의 의지와 관계없거나 주어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이 신체 부위는 제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기준이어서 뭐예요? 능동이에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추위에 몸을 떠는 거. 내가 떠는 게 아니라 저절로 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떨리는 거. 그 다음 바람에 머리가 나부끼는 거, 흩날리는 거. 그죠? Her hair waved가 아니라 waving. 그녀는 머리를 흩날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죠? She ran across the ground, playground with her hair waving이죠. waved가 아니라.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아직까지 공무원 수준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구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이나 수능 기출에서도 발췌한 예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3 수능 기준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물어본다.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정석대로 가자는 의미에서 내가 설명한 거예요. 정석대로. 자, 가봅시다. With processor and internet connection speeds. 자, 요것도 보세요. Processor and internet connection speeds가 with의 목적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처리 속도 그리고 인터넷 접속 연결 속도가 기준인데 얘가 스스로 2배가 된 게 아니라 2배가 된 거 아닌가? 2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런 문제도 특이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double이라는 요 동사가 원래 동사였을 때 double은 뭐였어요? 자동사야. 자동사. 뜻이 뭐예요? 2배를 만들다가 아니라 2배가 되다야. 뜻 자체가 자동사여서 2배가 되답니다. 2배가 되다. 응? 그래서 얘는 능동이에요. 요 얘기도 잠깐 추가적으로 조금 해줄게. 여러분들이 자동사의 특징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자동사는요. PP가 완료 시제의 PP밖에 없어. 그죠? 수동의 PP는 없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아예 없잖아요. 수동의 PP가 없고 완료의 PP만 있어.
그럼 자동사는 뭐가 틀리냐? pp만 쓰는 경우 틀려요. 없어. 영어에 자동사에 pp만 나오는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 fallen leaves, 막 낙엽 이런 거 빼놓고는. 그 다음 bpp도 틀려요.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 being pp도 틀려요. 그 다음 have been pp도 틀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pp만 나오거나 비동사와 함께 쓰인 자동사의 pp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만 pp 써? 완료 시제에만 쓰니까 어떤 pp밖에 없어요. have pp 또는 has pp, had pp, having pp 요거밖에 없어요. 이해가세요? 어?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be slept 또는 뭐 have been slept 이 말 맞아 틀려? be slept 나오면 무조건 틀려. 그냥 slept만 나왔을 때는 능동의 과거 시제일 수도 있으니까 따져봐야 되는데 be slept 나오자마자 틀리는 거라고 이거는. 이해가요? 네? 이것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일단 여기서는 double이 자동사예요. 그래서 double은 자동사는 pp가 아예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동사 자리 아니죠. 과거 시제 동사 자리 아니니까 doubled가 안 되고 doubling입니다. doubling.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특히 준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사 파트의 능수동의 기준점 찾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서 아유 목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원래 내가 집에 있으면 담배를 안 피는데 안동에 오면 약간 해방된 느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안동에 오면 담배를 많이 피게 돼가지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자, 29페이지 1번 갑시다. 자, ESP is a sense that allows one person reading to read 하고 나왔죠. 자, 뭐 써야 됩니까? 오형식 기본 구조잖아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닌 이상은 오형식의 기본 구조로 나와서 주어의 상태, 행위, 동작이 나올 때는 준동사 뭐 써? 투부정사 쓰죠.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래서 to read입니다. allow 얘기만 또 잠깐 좀 우리가 해보고 가면 어제 준석이가 질문했나? allow? 누가 질문했었는데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allow는 뒤에 준동사가 붙으면 그냥 allow 뒤에 바로 준동사가 붙으면 뭐가 붙어요? allow는 동명사가 붙어요. 맨 앞에 cdifier에 들어가는 동사야. 그죠? 동명사. 얘 몇 형식이야? 3형식이에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나 allow 목적어 A 그 다음에 준동사를 선택하는 지금 같은 문제죠. 이렇게 나오면 얘는 몇 형식이야? 목적어 A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허락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5형식에서는 5형식의 기본 구조로 그대로 따지는 거예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예외동사 아니니까 기본 동사의 기본 구조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죠. 그쵸? 요거 정답은 to read입니다. ESP가 뭔지 알죠? 나도 이거 정확하게 약자를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초능력으로 에스퍼맨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나? 에스퍼맨 몰라? 우레메 몰라요? 우레메? 에스퍼맨하고 데일리 심형래가 에스퍼맨으로 나오지. 그 에스퍼맨 할 때 그 에스퍼에도 비슷한 뜻인데, 그러니까 초능력이에요. 초능력이나 염력. 요게 이제 ESP예요. 자, 그래서 ESP는 일종의 감각인데 한 사람이 to read the mind of another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without the exchange of words 말의 교환 말을 섞지 않고 즉 말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감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during my first few months in Canada I didn't have a lot of trouble. 요거는 바로 나오는 오초카. 그죠? 정답은?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 묻는 문제죠. have
trouble, ing. A lot of is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그죠? have trouble 다음에는 동명사만 올 수 있죠. 그래서 understanding입니다. 동명사 관용어구 여러분 다 정리돼 있죠? 그죠? 자, 네. 캐나다에서 첫 몇 개월 동안에는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You will make it 하고 possible 하고 왔습니다. make만 썼다면 요건 몇 형식입니까? make만 썼다면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에요? make 뒤에 바로 possible 오잖아요. 몇 형식이야? 아, 동사 뒤에 바로 형용사 붙었어. 몇 형식이야? 따질 필요도 없잖아. 동사 뒤에 형용사가 바로 붙으면. 3형식? 형용사인데? 2형식이죠, 2형식. 그때는 그럼 어떤 의미가 돼버려? 네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사람이 가능해질 수 있어?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 한 번쯤 난이 형용사의 주어로 사람이 올 수 없다. 이건 좀 어폐가 있고 약간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you will make possible 이란 말은 없어요. 네가 가능해진다? 이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출제 의도는 뭡니까? 가목적어 it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진목적어인 to focus your considerable creative energy 이하가 진짜 목적어고, 가목적어 it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가목적어 항상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이제 가끔 요거 적어주잖아요. Make believe, consider, think, feel, find. 그래서 요 동사 다음에 가짜 목적어 it,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자리에 가장 많이 오는 게 투부정사 또는 투부정사고, 그 다음 명사절이 진짜 목적어에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 착각하면 안 돼. 요렇게 적어줬더니 얘는 왜 적어준 거냐면 빈출인 동사일 뿐이야. 얘네만 가목적어 쓴다고 알거나, 또는 반대로 얘네가 나오면 무조건 가목적어 쓴다고 공부하면 큰일 나. 그냥 빈출 구문일 뿐이에요. 가목적어 구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사일 뿐이지 얘네 나오면 무조건 가목적어다, 또는 요 동사들만 가목적어 쓰고 나머지는 가목적어 못 쓴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 동사들 아니어도 가목적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것 수거 중에 요것도 있었잖아요. Take it for granted. 투부정사 또는 대절. 요거 make believe, consider, think, feel, find 안 들어가는데 요것도 뭐예요? 가목적어 구문이에요. 원래 take는 5형식으로 쓸 때 take 목적어 목적격 보고 바로 쓰지 않고 take A for B 쓰는 것도 배웠잖아. 그지? 5형식이 구조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투부정사나 대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심할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심할 게 뭐냐? 가목적어는 언제 써? 가목적어는? 목적어 길 때 써요? 요게 이제 일반 명사가 아닐 때. 그죠? 이거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지. 가주어, 가목적어. 처음에 이제 내 수업 듣기 전에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도 가목적어, 가주어 언제 쓰냐 그러면 주어가 길 때요, 목적어가 길 때요. 근데 그거 아니야. 일반 명사가 아닐 때, 내가 좀 말을 바꿔서, 즉 불편한 명사일 때, 불편한 명사일 때. 이게 고3 예전에 고3 문제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주어 동사 해놓고요, 가짜 목적어, 목적격 보어 해놓고 동명사 구문이 하나 있었걸. 주어 동사, 가짜 목적어, 목적격 보어 해놓고 명사 구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 둘 중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려요? 아래 거는 틀려. 예? 왜? 요 진짜 목적어가 일반 명사, 아무리 수식어가 장황하게 붙어가지고 아무리 길어도 진짜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가목적어 써? 안 써? 안 써요. 예? 알아둬. 공무원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또 요 동명사는 가목적어 it으로 쓸 수도 있고, 동명사는 재밌는 게 얘는 준동사이지만 굳이 품사를 따지면 딱 떨어지는 품사로 명사야. 그죠?
동명사로 취급받으면 준동사로 보고 가목적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얘를 아예 명사로 인정해버리면 가목적어를 안 써도 돼. 즉 가목적어를 동명사가 진짜 목적어일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얘는 출제 안 되는 거야. 동명사는 가목적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적었지만 얘는 항상 동명사 여기 안 적혀 있잖아. 동명사 안 적은 이유가 동명사는 가목적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죠? 그러나 투부정사는 반드시 써야 돼요. 명사절도 마찬가지고. 자, make it이죠. make it. 자, 너는 너의 이러한 상당한 창의 에너지를 on achieving the highest and best of your dreams, 너의 꿈에 대해서 가장 높고, 그죠?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달성하는데 이 창의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네 번째, Forgiveness occurs in two stages. 용서는 두 단계로 발생한답니다. In the first stage, you stop to blame, blaming.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stop 다음에 원래 stop은 맨 앞에 쓰리파이어만 쓰는 동사라서 동명사만 목적으로 써. 그죠? 그런데 동명사만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투부정사가 뒤에 못 붙지는 않아요. 왜? 일형식 구문으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뜻으로는 stop 투부정사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어는 아닙니다. 부사적 용법에 투부정사가 붙을 수 있죠. stop 뒤에 동명사가 붙으면 목적어로 쓰여서 삼형식이죠.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도. 그럼 너는 그 사람 who hurt or wronged you, 너를 다치게 했거나 또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첫 번째 용서의 단계잖아. 비난하기 위해 멈추겠어?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겠어요? 비난하는 것을 그만둔다 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blaming.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요 I remember 선택지 앞에 remember가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요하는 문제죠. remember, forget, regret, try, 아까 나온 stop 등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문맥 파악을 위해 처음부터 갑시다. 자, they would work very quickly for 20 or 30 minutes. 20-30분 동안 아주 빠르게 일할 겁니다. 그죠? 일을 하곤 했다. Before taking a break. 그죠? 휴식을 취하기 전에. To show what it was to be the best in the factory. 있죠? 자, 무엇이 공장에서 최고가 된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I remember to talking with them. Remember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성이 있어서 앞으로 해야 하는 걸 기억하다. 즉 굳이 요 발화 시점으로 보면 이 일이 아직은 벌어진 거야, 안 벌어진 거야? 안 벌어진 일. 반면에 remember ing 동명사는 과거지향성이 있어서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한다니까 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했냐 안 했냐로 구분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나는 그들과 이야기해야 하는 걸 기억한다요. 했던 걸 기억하는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each expressed 각각의 이 노동자들이 표현을 했대. 그럼 얘가 앞으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각각의 노동자가 다 표현을 했대. 이렇게 이야기 했겠어? 안 했겠어? 했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죠. 그래서 talking이 됩니다. talking. enormous pride, 그죠? 아주 막대한 자긍심, 자존심을 in being a part of the fastest, best team. 아주 가장 빠르고 가장 최고의 팀의 일원이라는데 큰 자긍심을 표출했다. 자, 그리고 구문 하나만 갑시다. 두 번째 줄에요. 간접 의문문이 하나 나오죠. Show it was to be the best and best in the factory 하고 나오는데 구문을 하나만 갑시다. 어떤 구문을 갈 거냐면 간접 의문문에 이렇게 가주어 구문이 나왔을 때입니다. 자, 금방은 what it was로 나왔지만 기본으로 그냥 현재 시제 쓸게요. It is 투부정사였죠. 요거 하고 what it is like 투부정사.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가주어입니다. 자, 위에는 무슨 뜻이에요? 위에는 무슨 뜻이야?
투부정사 하는 것이 무엇인지예요. 뭐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뜻이고, 아래는 뭔 뜻이야? 의문사 what 하고 전치사 like가 합쳐지면 일단 전치사하고 명사가 합쳐지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돼요. 그죠? what하고 전치사 like가 합쳐지면 의문 형용사 뭐가 될까? 그렇죠. 하우의 개념이 되죠? 그럼 직역하면 얘는 요 위에는 like 없었어요. 근데 밑에는 like 있어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무엇 같은지잖아. 직역하면 우리가 요 말 있죠. 야 날씨 어때? 할 때 what is the weather like라고 하잖아. 요거 직역하면 뭐야? 날씨가 무엇 같냐 이 말이야. 날씨가 무엇 같은 상태냐. 그지? 똑같아 이것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날씨가 어떠냐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럼 얘도 투부정사 하는 것이 무엇 같냐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야. 이해가시죠? 어떤 것인지 또는 뭐 우리말이 어렵네. 어떤지 이렇게 해도 되고 예문 하나만 쓰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약간 더 잘 될 거예요. I couldn't imagine 특히 여기에 문제가 뭐 나오냐면 요 what자리에 빈칸 많이 나와요. 왜? 해석이 어떤지라고 해석이 되니까. What it is like 이렇게 해봅시다. 해석해볼까요? 나는 젊어서는 또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진주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 같은지니까 아빠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빠가 되는 것이 어떠한지를 상상하지 못했었다. 됐죠? 오케이? 요거 잘 알아놔요. 요 구문도. 오케이. 그 다음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로 갑시다. 자, after hearing me talk. 요거는 지각동사 hear가 여기서는 동명사로 봐도 되고 after가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봐도 둘 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얘를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 분사든 동명사든 hearing 준동사지만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지각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 me 다음에 투부정사는 절대 못 쓰죠. 그래서 일단은 talk죠. 첫 번째 선택지는 About my job, my young son looked forward with pleasure to. 이거 자주 나오는 구문이죠. 이것도 동명사의 관용 표현. Look forward to 동명사. 그쵸? Look forward to. 왜? 요 전치사 to죠. to는 속기 쉬운 전치사 to. 다음 시간에 동명사 관용 표현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적어주기에는 좀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주의해야 할 전치사 to만 다음 시간에 따로 딱 정리해 줄게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spending이라고 해야죠. 내가 내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후에 내 어린 아들이 기대했다, 고대했다예요. 아주 with pleasure, 기쁘게, 기쁨을 가지고 이 말이죠. 자, 뭐 하기를 spending the day with me at the office. 내 집무실 또는 내 사무실, 내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됐죠? 그 다음 7번. 자, therefore it is generally more suitable for learners in the early stages. 일단 특이한 게 of냐 for냐를 물어보고 it 가주어 구문이죠. 뭐 문제요? 출제구도 뭡니까? 출제구도 의미상 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럼 뭐 보고 판단해야 돼요? suitable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자, 요것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원칙인데 of 플러스 목적격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쓸 때가 있어. 이때는 뭐? 그렇죠. 앞에 성격 형용사가 나올 때야. 그런데 성격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 여러분. 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신선하다? 아니면 창의적이다? 뭐 이런 거.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기본이야, 기본. for는 말 그대로 누구누구를 위해 또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 of는 누구누구의여. 그래서 목적어, 이 목적어에게, 즉 의미상 주어에게 뭐뭐 한 거라면 for고 또는 목적어의 성격이라면 목적어의 뭐뭐 한 거라면 of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generous를 봤을 때 그에게 관대한 거요. 그의 관대함이요. 그의 관대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of로.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uitable 하면 학습자들에게 to listen to 이하만 봅시다. to listen to 경청하는 건데 경청하는 게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거예요. 학습자들의 적절하며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or입니다. for. 물론 suitable이 사람 성격 아니고 적절한, 적합한 이라는 형용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for 선택하면 되지만 그죠? 혹시라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한 건지 또는 누구누구의 뭐뭐 한 성격인지 이렇게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8번입니다. 자, some children are often the primary collectors of water. since네, 썸이 아니라. 자, they truly spend much time. 끝났네, 이것도. spend, 돈, 시간, 에너지. 그죠? 이것도 아직은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왜냐면 spend 돈, 시간, 에너지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동명사 온다, ing 온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ing 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근데 이제 학계에서 뭔 의견이 분분하냐면 요 ing의 정체가 과연 현재분사이냐 동명사라냐라는 의견이 분분해. 동명사라고 주장하는 학파는 spend 돈, 시간, 에너지 다음에 원래는 실제로 in이나 on과 같은 전치사가 쓰였었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왜냐면 증거들이 있긴 있어. in이나 on과 같은 전치사가 쓰여 있는 예문들이 아직도 엄청 많이 발견돼요. 예?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쓰이지 않아서 관용어구처럼 굳어져 버려서 동명사다라고 인정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학파는 분사 요거 하는 건 얘다. 예? 돈,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얘가 이거 하는 거다. 그래서 분사 구문의 의미로 봐서 얘를 현재 분사로 보는 학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ing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돈, 시간, 에너지, spend 또는 waste도 마찬가지죠. 돈, 시간, 에너지가 오면 ing 형태가 온다.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는 학자들이 따질 문제입니다. 역시 doing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면 아이들이 종종 물의 주된 수집자니까 이걸 의역해놨죠. 옆에 보면 물의 주된 수집자라는 얘기는 이건 이제 아프리카 얘기인가 봐요. 물을 주로 가져오는 물을 주로 집으로 수집해오는 사람이니까 길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truly spend much time doing the things irrelevant to their education. 교육과 relevant가 아니라 irrelevant죠. 무관한, 관계없는 일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됐죠? 그 다음 9번째. 자, usually I just checked the results of the games because I thought there was no use.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로 배웠었죠? It is no use. 뭐예요? ing. 똑같습니다. There is no use. ing와 똑같아. 그리고 참고로 이 use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good.
써도 돼. good. It is no good 또는 there is no good 다 똑같아요. There is no use, it is no use 뒤에 동명사. 주의해야 될 게 it is no use가 아니라 of no use 하고 나오면 이때는 준동사 뭡니까? 그렇죠. 투부정사. 요것도 물론 여러분이 그냥 외워버리면 속 편하긴 한데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해 줬지. 가주어가 it이고 비동사의 보어가 no use. 얘는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사용, 용도, 쓸모라는 명사야. 보어가 명사일 때는 일치의 원칙 때문에 진주어를 동명사를 선호해. 반면에 가주어 구문에서 no use라는 명사 앞에 of가 붙었어요. 우리 추상명사에 전치사 of 붙으면 품사가 뭐가 돼? 형용사가 되죠. of knowledge 하면 지식의니까 지식을 갖춘 이런 뜻도 되고, 그죠? 그럼 보어가 명사일 때는 동명사를 선호하고 이 가주어 구문에서 보어가 형용사일 때는 부정사를 선호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중에 이왕 둘 다 쓸 수 있을 땐 뭐가 더 우선이라고 그랬어? 1번 원칙은 투부정사예요. 원래는 요거. 자, it is no use나 there is no use 뒤에 watching이죠. 뭐뭐해도 소용없다. 그죠? 대개 나는 그 게임 결과를 바로 체크하는데 그냥 체크만 하는데 왜냐면 내가 뭐뭐 해도 소용없다는 거. Watching the 90-minute games that might end up in a 0-0 draw. 결국 0대0으로 비기는 결과로 끝날지도 모르는 90분짜리 게임을 보는 게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게임의 결과만 체크한다. 10번째. 자, in the early days of making movies, Westerners were extremely popular and stars just as Tom Mix and William S. Hurt made cowboy life seemed dangerous. 이건 왜 학생들이 많이 속을까요? Made cowboy life. 정답은 뭡니까 일단? 이거는 오히려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 엊그제 막 사역동사 배운 친구들은 오히려 안 틀려. 에? 공부를 좀 더 해가는 친구들이 많이 틀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씀의 해석 때문에 많이 틀려요. 일단 처음 배운 친구들은 사역동사네.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해가지고 안 틀려. 얘네들은 오히려. 근데 PP도 쓴다라는 걸 배워서 공부의 깊이가 좀 깊어진 애들은 이제 따지기 시작해. 씀? 잠깐만. 카우보이의 삶이 seem dangerous. 위험하게 지가 보는 게 아니라 위험하게 보이는 건데? 그럼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니까 PP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틀린단 말이야. PP를 배운 학생들이 틀립니다. PP를 안 배운 애들은 안 틀려 오히려. 근데 seem의 뜻이 뭐예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야. 아까 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나와요. seem은 1형식과 2형식에만 쓰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단독의 PP가 존재해요, 안 해요? 얘는 동사가 얘니까 동사 아니니까 당연히 PP겠잖아. 단독의 PP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동의 PP가 아예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완료의 PP만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예 틀려. 아예.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요런 게 또 뭐가 맞냐? 해석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거. seem, 보이다가 있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occur나 happe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 해석은 안 헷갈리는데 벌어지다 하니까 일을 벌리다가 아니라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벌리고 일은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be happened 아니면 수동의 happened라고 섞기 쉽잖아. 이런 게 몇 개 있죠. 타동사도 있어. 심지어 타동사도 last나 lag 같은 경우에 last가 뭐예요? 뜻이 동사 last는 뜻이 뭐예요? 지속되다잖아. 그러니까 수동 같아. lag도 부족하다 하면 잘 안 헷갈리는데 결핍되다야.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 되다 또는 뭐뭐 해지다 라는 해석이 있으면 괜히 헷갈려요. 그러나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항상 정석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말은
이 근원적인 차이인데 한국어는 굉장히 능동태 위주의 언어예요. 에? 왜? 모든 세상의 만물 이치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잘못도 내가 한 거고, 업보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반면에 서양은 수동태 언어가 굉장히 발달한 이 언어야. 왜? 이 뿌리 깊은 철학적 종교적인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운명론, 그 다음에 가톨릭적이라는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봤자 신의 의지로 내 운명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되어지는 거라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 우리말로 해놓으면 왠지 수동 같은데 영어에서는 능동인 경우가 있고, 우리말로 거꾸로, 우리말로는 능동 같은데 영어에서는 수동인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 seem입니다. seem 늘 쓰면 안 돼요. 11번. 자, they loudly blame the king for blame A for B. 칭찬, 비난, 감사, 동사. 그죠? for not keeping. 쉽네요, 이거는. 여기 for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아닌 동명사가 와야죠. keeping the laws clear. 그들은 소리 높여 왕을 비난했대요. 뭐 때문에? 길을 깨끗이 유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도로를 깨끗이 치우지 않은 것 때문에. 12번째. It has taken centuries to persuade. 이건 아이씨 문제 잘못 냈네. 자, 여기서 it은 가주어로 봐도 되고 비인칭 주어로 봐도 되는데 나는 그냥 가주어로 보라고 그랬어요. 가주어로 보는 게 훨씬 더 구조가 간단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persuading하고 to persuade나 아니면 persuaded로 보기를 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persuade는 절대 못 들어가죠. 왜? 앞에 has taken 동사 나왔으니까 또 동사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구문은 우리가 2017년 경찰 문제에 한번 나왔죠. 자, 어떤 구문이냐? It takes. 사람이라고 쓰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형식 구문이에요. 처음에는. 그 다음 사형식 구문. 그죠? 비인칭 주어로도 보는 사람이 있고 가주어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가주어로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진주어죠. 그럼 직역하면 투부정사 하는 것은 A에게 얼마의 시간, 돈을 소요시키다라는 뜻이야. 이게 직역이고, 정리하면, 의역하면 얘가 이거 A라는 애가 이거 하는데 이거 든다는 얘기니까, 그지? A가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의 시간, 돈이 소요된다, 걸린다,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얘를 삼형식으로 쓰면 it takes 돈, 시간, 돈 이 먼저 목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그냥 A가 아니라 이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A가 나오니까 for plus A 하고 나와야 돼요. 똑같은 뜻이죠. 그죠? A가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 시간, 돈이 소요되다, 걸리다, 필요하다. 구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빈출 구문이기도 하고 안 까먹어야 됩니다. 이제 요걸 이 구문을 응용하면 독해 지문 중에 조금 장황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 예문을 하나 써볼까요? All it takes 해놓고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All it takes for me to finish the job is just one day 했어. 어떻게 해석해요? 자, 일단 이 구문이요. It takes for me to finish the job 진주어. 근데 뭐가 없어? for A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 시간, 돈이 없지. 어디 갔어? 시간, 돈이. 이거예요. 사실은 시간, 돈이 어디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라서 생략돼 있어요. 그럼 해석하면 잘 봐. 자, 내가 그 일을 끝마치는데 걸리는 모든 것은 이거죠. 다시 내가 그 일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걸리는, 소요되는 모든 것은 단 하루이다야. 그치? 돼? 다시 한번 안 해도 돼요? 다시 내가 그 일을 아까 이거 했잖아. A가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 시간 돈이 소요되다니까. 내가 그 일 끝마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하루이다. 야,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완전 심하게 의역해 놓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하루 만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내가 그 일 끝마치는데 필요한 건, 또는 그 일을 끝마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건 단 하루다. 이렇게도 의역이 돼. 근데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항상 직역을 기준으로 의역으로 확장하라고 그랬어. 요 구문 알아둬. 그래서 요거 많이 쓰여요, 실제로. A가 뭐뭐 하는데 필요한 건 단 뭐다. 이 오리, 이것만 있으면 전부라는 얘기니까 오직, 단지 이렇게도 해석된단 말이야. 이거 잘 알아둬요. 하나만 더 연습하고 잠깐 쉴까요? all 굉장히 많이 써요. 또는 all that을 한 단어로 what이라고도 써. 이번에는 what으로 써볼까요? all that을 한 단어로 바꾸면 what이잖아요. what.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해석해? 내가 말한 해석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설지를 보면 직역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그 역까지 걸어서 3시간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에? 우리는 3시간 동안 걸어서 그 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의역이. 근데 왜 이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all that이나 what이나 똑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역에 걸어서 도착하는데 필요했던 것은, 소요됐던 것은, 걸린 것은 3시간이었다니까. 그죠? 걸어서 그 역 도착하는데 필요한 건 3시간이었다. 걸렸던 건 3시간이었다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우리는 그 역까지 걸어서 3시간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네? 또는 우리는 3시간 동안 걸어서 그 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그러니까 의역과, 그러니까 의역이 나왔을 때 처음에 직역을 의역으로 확장할 줄만 알면 돼. 그게 독해 연습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독해도 정독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쭉 가다가 모르고 그냥 단어만 띄엄띄엄 보고 해석해버릇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망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부 인터넷이나 인터넷 강의나 뭐 이런 어떤 일부 영어 선생님들, 아니면 저번에 TV 보니까 한번 모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영어 지문 다 읽으면 병신이다. 첫 줄, 마지막 줄만 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데, 이건 옛날 문제고, 한글로 된 국어 문제, 여러분 국어 신문 사설 읽을 때 키워드 몇 개만 중간중간 띄엄띄엄 보고 처음하고 끝만 봐? 에? 처음하고 끝만 봐요? 전직 대통령 모 씨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쫙 했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이 쫙 나오고 3시간 후 귀가했다. 이 내용만 보고 끝나냐고. 주제 파악할 수 있냐고. 아니잖아. 우리말로 된 글도 띄엄띄엄 키워드만 찾거나 요 방법이 안 되는데 하물며 영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정독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문이 정독하다 보면 여러분이 막힌다고요. 이걸 의역이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해보고 연결을 해봐야 나중에 똑같은 구문이, 또는 이걸 내가 이제 독해하다가 봤어. 그럼 이 구문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처음에 정독하라는 거예요, 정독. 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시험 한두 달 남았을 때는 그때는 그냥 넘어가도 돼. 다독을 하는 거고. 에? 지금은 정독해야 돼요, 정독. 에? 물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분석까지 막 주어. what, 관계대명사, it, 가주어, to, 동사, for, 의미상 주어. 이렇게 분석하면 이거 큰일 나. 이거 하나 하는데 2시간 걸릴 거 아니야. 지문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구와 절 단위로 정확하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